네, 이재명 대표가 병상단식을 이어가기로 한 가운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거했고 이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큰 변수가 없다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를 거친 후에 21일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 밖에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고성국 정치평론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서를 제거를 했고 또 법무부가 조금 전에 이를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어제 검찰이 영장을 청구를 하고 이제 하루 만에 이렇게 처리가 된 건데 일단 이 신속한 처리의 배경에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게 신속한 처리라고 해야 될지 그냥 법대로 하는 거라고 해야 될지 보는 분들에 따라서 좀 다를 텐데 저는 그냥 정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체포동의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라고 하는 건 검찰이 그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느낄 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지난번에 그 두 차례에 걸쳐서 쌍방울의 대북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된 수사가 있었는데 그 두 번 검찰에 출석해서 첫 번째는 아예 그 날인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 대응 태도를 보면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을 다 부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수사를 받는 태도가 그 좀 불량해서 증거인멸이라든지 하는 우려가 있다라고 검찰은 볼 수밖에 없는 정황입니다. 예, 그런 상태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 되면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인신을 확보하고서 강제수사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재판부한테다가 영장 청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누구나 다 겪게 되는 그런 사법적 절차를 이재명 대표에 향해서도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제 공교롭게 단식 19일째 되는 날 병원에 간 날 검찰이 마치 그날을 노리고 청구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선 사실에 맞지 않고요. 또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검찰의 수사가 훨씬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중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검찰로서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거나 배려해서 사법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이미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보통 체포동의서가 이제 영장이 청구되고 제거될 때까지 일반적으로는 보통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됐었나요? 글쎄요, 뭐 적어도 좀 며칠은 이렇게 대통령께서 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특히 이제 본인과 그 지난 그 대선에서 치열하게 경쟁했던 사람이고 또 제1야당의 대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좀 숙고하는 그런 그 최소한의 그 모습이라도 보이는 것이 인간적인 그 도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19일간의 그 단식으로 인해서 거의 이제 의식도 가물가물한 그 상태로 그 건강이 그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이제 병원으로 이송된 지 불과 2시간도 채 안 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그 체포동의안을 발부를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로 그 다음 날 제가까지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사실 이러한 그 일련의 과정이 그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이 소위 그 불구속을 가장 바라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수사를 한 검찰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까지의 그 과정상에서 보면은 이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비회기 중에 청구를 하면 본인 스스로 걸어 들어가서 심사를 받겠다, 구속영장 적부 심사를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러 차례 비회기 중 처리를 요청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묵살하고 그리고 2년 반 동안 계속 있다가 회기 중에 굳이 이렇게 이제
영장을 치는 것 자체도 그렇고 또 시간상으로도 이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바로 2시간 만에 영장을 치는 것,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하루 만에 그것을 제거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너무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잔인하고 좀 무자비하다라는 그런 감정적 격앙을 최고조에 이르게 해서 저는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 일부 동의하는 민주당 내 소수 의원들조차도 이번엔 같은 경우는 검찰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같이 동의를 해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해서 이번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이번 검찰의 체포 동의안은 검찰이 스스로 부결을 유도하는 그런 절차와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 의원들로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국면에서 검찰의 무리하고 무자비한 이런 과정에 동참을 해주는 것 자체가 대단히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좀 괴상한 음모론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전병헌 수석 말씀은 검찰이 일부러 막 가혹하게 하듯이 이렇게 정황을 만들어서 원래는 정상적으로 처리하면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찬성을 던질 사람들까지도 이 부결표를 던지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다시 체포동의안 부결로 방탄한 것에 성공한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방탄정당으로 프레임을 가둬놓겠다. 이런 식의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일부러 이렇게 막 신속하게 가혹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하신 것 아닙니까? 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답답한 건 제가 알겠어요. 아니 저희가 우리 전 수석하고도 말씀 나눴지만 단식 처음 시작할 무렵에 제가 이런 단식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 잘못된 단식이고 단식 좀 해본 사람 입장에서라고까지 말씀드리면서 단식은 구체적인 목표가 있고 명분이 있어야 시작도 할 수 있지만 끝도 잘 마무리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왕좌왕하는가 하면 170석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는 제1당이 갑자기 상임위 보이콧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상임위 보이콧 취소하고 갑자기 한도수 총리 해임 건의가 왜 무슨 이유가 있길래 갑자기 이 국면에 나옵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도수 총리 해임 건의안은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있다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하거나 비판을 해야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국무총리한테 해임 건의안을 강행하겠다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전략도 없고 방향도 없이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무 이유 없이 뚜렷한 명분 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 단식에 들어가 버린 이재명 대표의 이 단식 때문에 모든 상황이 다 이렇게 뒤틀려져 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아무 이유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지만 국민적 입장에서는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금 분석하고 짐작하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에 대한 방탄을 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썼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당내에 이른바 비명계, 반명계로 불리는 아니 체포동의안 오면 당당하게 가서 수사받아라. 그리고 당대표를 내려놓고 일반 국민 시민의 입장에서 무고함을 입증하고 돌아와라. 이런 주장이 당내에 있었던 거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당내의 비판적인 의견까지 완전히 불식시키기 위한 다목적 방탄용 단식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그게 지금 어제 오늘 상황을 보면 그게 사실 아니냐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황당한 음모론 얘기까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나오겠냐 참 딱하고 이해는 되지만 전국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네, 현상적으로 보면은 사실 우선
이 검찰의 구속영장이라는 것 자체도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속을 하는 사유에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유가 있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근데 이제까지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수사는 지난 2년간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400여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모든 증거라는 증거는 다 그 검찰이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 그 도주 우려. 제1야당 대표가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도주 우려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동안 이번 체포동의안 그 요구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동안 차고 넘친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고 다 그 소위 회유와 사실상 압박에 의한 그 이해 당사자들의 그 진술에 의존해서 지금 구속영장을 그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조계 일반적인 그 전망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구속영장 법원에서의 구속영장 발부는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상당한 의견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검찰이 구속영장 기소를 하기 위한 체포동의안 발부 자체가 과연 얼마나 정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들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길게 끌다 보니까 내부에서 여당 내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내내 이재명 수사만 붙들고 앉아 있느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이고 또 현재 이런 상황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바라보면서 검찰이 무능하거나 아니면 이재명의 무능하거나 무죄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여권 인사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국회를 소란시키고 그리고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초유의 구속을 시키겠다라고 자신도 없으면서 이렇게 체포동의안을 추석을 앞두고 제출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대단히 정치적인 고려와 일정 이런 것들을 감안한 매우 정치적인 행위를 검찰이 하고 있다. 그래서 야당이나 또 야당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는 국민들도 검찰이 정치 검찰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많이 동의하고 있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초반부터 좀 공방이 뜨겁게 오가고 있어서 제가 중간에 한 번만 개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법무부가 이제 체포동의서를 대통령이 재가를 한 뒤에 국회에 제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 다음을 한번 다뤄볼게요. 당장 다음 일정은 그럼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표결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죠. 그러니까 본회의에 보고되고 나서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의무적으로 표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언론들이 내일 모레 정도에 표결에 들어갈 거다 그렇게들 예측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쭉 말씀하셨지만 제가 짧게만 한두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이제 범죄의 상당성은 검찰은 범죄의 상당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도주 우려는 검찰도 도망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증거인멸은 좀 다릅니다. 지금 쌍방울 재판 과정에서 수사방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수사방해나 재판방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검찰은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방해나 재판방해는 곧 증거인멸과 직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이재명 대표도 여러 차례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요. 내가 압수수색만 몇백 번 받았는데 아니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받은 적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 휴대폰이 압수수색 된 적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휴대폰이 포렌식 들어간 거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장동과 관련돼서는 문재인 정부 때 이낙연 캠프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수사팀을 구성해서 그때부터 쭉 수사를 해왔으니까 그때부터 수많은 관련자들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휴대폰을 압수도 하고 주거지 압수도 하고 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관계없다면서요. 그런데 왜 필요할 때는 400여 건의 압수수색을 마치 자기가 직접 받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관계는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도 가서 흑음하는 증거는 하나도 없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 방탄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진짜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나는 결백하다. 그리고 내가 영장 실질심사 들어가서 무죄 받고 나올 자신이 있다.
저들은 보니까 증거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괜히 나를 방탄하려고 체포동의안 부결시키지 마라. 그것 때문에 당이 방탄정당 5명을 뒤집었으면 선거에 도움이 안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 얼마든지 결백을 다시 증명하고 올 테니까 이번에 이게 헌법 사안이니까 이걸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회의 열어서 나를 체포동의에 다 찬성표 던져라. 내가 가서 당당하게 무죄를 입증하고 오겠다. 사실 이러면은 모든 문제가 다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종천 의원이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 체포동의안 투표 전 가결을 선언을 해야 하고 이게 이 대표가 분열을 막기 위해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요? 우선 이제 우리 고 박사께서 이재명 당사자가 압수수색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러는데 많이 받았잖아요. 성남시청 시절에 쓰던 컴퓨터도 압수수색을 당했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쓰던 컴퓨터와 컴퓨터와 그 비서실도 압수수색을 했고 또 당사도 압수수색을 했고 그래서 이재명 개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좀 다른 말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라고 국민들한테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테니 비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을 가지고 민주당 내에 설왕설래하고 분열되는 그리고 국회를 소란스럽게 하지 말고 비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면 본인이 스스로 가서 영장에 대한 심사를 받겠다라고 여러 차례 요청도 하고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검찰이 2년 동안 이제 수사를 해오는 과정에서 비회기 중에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비회기 중은 다 그냥 지나가고 수많은 시간을 지나가고 이제 정기국회가 이제 시작이 돼서 국회가 상당히 정부 감시나 또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시기에 이 문제를 국회에다가 던짐으로 해서 마치 국회가 이 문제 때문에 민생을 팽개치고 정쟁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만드는 그런 정치적 의도와 꼼수가 다분히 숨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조응천 의원의 그런 말씀은 사실상 이게 단식 이전의 상황인 것 같고 19일째 단식하는 과정에서 가장 극한 상황에서 그리고 가장 민주당 동료 의원들이나 민주당 당원 그리고 국민적 객관적인 중도파 국민들이 보기에는 가장 좀 이재명 당대표가 단식의 과정에서 극도의 건강이 악화된 상황에 굳이 이 체포 동의서를 제출하고 재가를 하는 이런 행위 자체가 저는 국민적 동의를 받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주당 의원들 스스로도 이와 같이 잔인하고 무자비한 행위에 대해서 사실 유무를 떠나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 이해득실을 떠나서 이것을 수락해주고 동의해주는 것 자체가 저는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었다면 상당히 모멸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럼 전석한테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릴게요. 저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 이 제1당의 대표한테 구속영장 청구하는 거는 이게 정말 인간적 도리도 아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니까 그럼 언제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비회기 중에 하면 된다는 거죠. 비회기는 지금 정기국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비회기는 12월까지 가야 되는 거고요. 그럼 12월까지 기다렸다가 청구하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비회기가 단식이 지금 19일째 됐는데 어느 정도는 복식 과정을 거쳐서 좀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까? 저는 최소한도 1차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상적인 상황이 됐을 때 체포동의서를 요구를 했으면 민주당 의원들이나 지지자들 그리고 중도파 국민들이 무자비하다, 잔인하다라는 얘기까지는 안 하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리고 이미 지금 정기국회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정기국회가 12월 4일까지 마무리되잖아요. 그러면 12월 4일 이후에 구속영장을 발부를 해서 본인이 스스로 가서 적부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비회기를 얘기한 것은 교수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3월만 해도 그런 얘기가 안 나왔을 텐데 굳이 3월 1일 쉬는 날까지 임시국회 열어가지고
그 방탄국회 만들었던 게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옛날 얘기를 제가 자꾸 하자는 게 아니라 뭐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가 비핵기 얘기했는데 검찰이 뭐 몇 년 동안 그걸 무시했다 이런 차원의 팩트는 그게 아니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가 비핵기를 얘기한 그 시점은 여러 수사와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검찰 입장에서도 최대한 빨리 수사를 해도 비핵기 중에 그러니까 그것도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저 국회 안 열겠다고 비핵기를 결정을 해줬어요. 그 시간에 맞춰서 수사를 마무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으로 한 번도 검찰 수사도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특정인의 개인 일정에 맞춰서 무슨 사법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설사 그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법과 원칙을 제대로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배려를 해줘야 배려를 받았다고 할 거냐? 그 정확하게 말씀 못 하시잖아요. 단식 19일까지 지금 얘기했잖아요, 정확하게. 아니 글쎄 단식 19일 한 사람이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가 한 달이 걸립니까? 두 달이 걸립니까? 자, 지금 그런데다가 아까 말씀하시기를 정기국회가 끝난 다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정기국회가 끝난 12월까지 그럼 다 홀딩하고 있어야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야말로 이것이야말로 위인설관이죠. 사람을 위해서 법의 운영을 마음대로 바꾸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정도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죠. 지난 2년간 수사를 했잖아요. 그 지난 2년간 수사를 했는데 불과 한두 달, 100일도 안 되는 기간을 못 기다립니까? 제가 그걸로 답변을 알겠습니다. 대신할게요. 예, 답변은 제가 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장 청구 시점이 적절한가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이제 과거에 대한 부분이니까 사실 미래에 대한 부분 저희가 표결 전망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흘러 들어왔는데 일단은 그러면 앞서 이제 제가 표결 전망을 여쭤봤을 때 저는 부결시킬 거라고 예상합니다. 예, 간단하게 한 마디씩 말씀해 앞서 주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상황에서 짧게요. 예. 이것을 동의해 주는 것, 검찰의 그 행위에 대해서 동의해 주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로서는 모멸감과 모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표결 상황은 어떻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행사 참석차 서울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방문을 할 것인가, 병문안을 할 것인가를 두고 이제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지금 이제 병문안에 나설 것이다라는 전언이 있긴 합니다. 상황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여쭤보죠. 예, 저는 문재인 그 대통령과 그 대표와 최고위원으로서 올해 같이 또 전국 운영을 해봤고. 또 그 캠프에서 전략기획위원장도 했고 문재인 정부 초대 정무수석으로 같이 일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심성에 대해서 아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의 그 기본적으로는 그 가슴이 따뜻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어찌됐든 그 제1야당 대표가 저렇게 그 극한의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지금 19일, 20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황에서 당연히 찾아봐야 되는 병문안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물음은 의미가 없고 당연히 병문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그러면 해요. 의미 있다고 생각하시는 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방문을 기점으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풀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일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병문안이 출구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의 원인 제공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 정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구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기본적으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온 민주당 지지자들이 단식 중단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어느 분의 단식 중단하고 몸부터 추스려야 된다라는 그런 조언과 충고의 이야기를 어느 누구보다도 좀 무겁게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그것이 출구는 아니다. 출구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일단 뭐 선언 형태긴 합니다만 문재인 전 네. 대통령 방문안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좀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죠. 우리 전 수석 자꾸 출구 하시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다들 지금 출구 제가 출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그렇게 예, 하신 거지. 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금 다들 출구 전략 해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가둔 거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열어줘야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문을 가둬버린 거잖아요. 뭐 그래서 저는 출구 전략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건 이재명 대표와 함께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알아서 출구 만들어서 나올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여당 예. 대표 그리고 이제 총리는 이제 뭐 쾌유 바란다 아니면 이제 단식 중지해달라라는 요청 발언이 속속 나오고 있긴 한데 네.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특별한 입장 표명은 지금 없잖아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입장 표명을 인간적으로 할 수도 있고, 뭐 바빠서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한덕수 총리나 김기현 대표가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라서 단식 좀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안 한다고 한들 그게 뭐 정치적으로 그게 큰 문제입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단식은 스스로 시작을 한 게 이재명 대표고 더불어민주당이고 상황을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누굴 외부에서 예컨대 대통령이 또는 무슨 정부 여당이 이 출구를 만들어줘야 된다. 명분을 좀 달라. 이런 식의 요구는 그거는 우선 이 단식을 시작한 이 원인에서부터 살펴보면 그건 좀 터무니없는 요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권당 대표가 그 제1야당 대표 파트너니까 그 파트너가 저렇게 힘들게 하니까 마음을 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뭔가 이걸 정치적으로 타결을 해야 될 상황이다. 저는 그 자체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좀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다른 일로 올라온 김에 이재명 대표를 지금 보러 가는 것 같은데 뭐 그것도 저는 뭐 단식 중단을 간곡하게 요청하는 그런 정도의 메시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저는 뭐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것이 없다고 보는데 저는 사실 뭐 기회를 주신다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에 올라오는 공식 행사가 저는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9.19 행사 말씀하시죠? 네, 오늘이 9월 19일이고 9.19 군사 합의 5주년 기념식에 지금 참석하러 올라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뭐 제가 오늘 아침 어느 언론에서의 사설도 제가 좀 인용을 하고 싶어요. 이게 지금 축하할 일이냐, 폐기할 일이냐. 9.19 군사 합의를 지금 자축하러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민들은 9.19 군사 합의로 인해서 우리의 군사적인 이 방어 장치들이 거의 다 지금 해제됐다. 매우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이 왔기 때문에 9.19 군사 합의는 하루라도 빨리 폐지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그 다수 국민들이 폐기를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겠다고 하는 9.19 군사 합의를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올라온다니까 저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과연 저런 행보를 하는 것이 적절하냐. 올라온 김에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메시지를 던지고 받고 하는 것은 또 그것대로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 박사님께 지금 약간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주제와 다른 측면에서 9.19 오늘 남북 평양 공동선언과 관련한 기념 세미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하하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자축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때보다도 지금 남북 관계가 위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위기 상황에서 평양에서 남북 군사 합의를 이룰 정도의 남북 정상의 공동 선언을 했던 그런 평화의 어떤 분위기와 힘 그리고 의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위기 속에 있는 한반도를 좀 제대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남북 화해와 평화 구축을 위한 계기로 좀 만들어가자라는 그런 취지의 자리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기현 대표나 한덕수 총리는 좀 마음이 따뜻한지는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격려의 얘기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부 용산에서나 일부 또 이 장관이나 또 여당 인사들이 기본적으로 누가 지금 말씀하신 거는 누가 단식하라 그랬느냐라는 식 그리고
제1야당 대표를 잡범에 비유하면서 그 조롱하는 일, 그리고 그동안 단식을 해오는 과정에서 그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조롱했던 것은 저는 이게 거의 그 정치적 사이코패스 수준 아닌가 이런 그 의구심이 들 정도로 참 그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 그 이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제가 볼 때는 이제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이제 재가를 하셨는데 이번 그 체포동의안 청구 검찰의 청구와 재가는 저는 이제까지 민주당이 방탄 프레임이라는 그 수세적 국면에서 공세적 국면으로 실정과 그 민생 위기, 그리고 민주주의 위기, 언론의 위기, 그리고 남북관계 위기라는 이러한 그 아주 매우 구체적인 지금 그 우리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위기에 대해서 그 저항하고 투쟁하는 국면 전환에 굉장히 중대한 모멘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싶습니다. 민주당과 그 투쟁이라는 키워드 말씀하시니까 이 질문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사실 영장 청구 이후로 민주당이 총력 대여 투쟁을 선언을 했었는데 선언 하루 만에 상임위 보이콧을 철회를 했잖아요. 네. 방향성을 바꾼 이유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방향성을 바꿨다기보다도 저는 처음부터 그 상임위를 보이콧한다고 그래서 좀 솔직히 말해서 저는 원내대표를 지낸 사람이기도 하지만 저 원내대표 국회의원 하면서 한 번도 그 야당이나 여당이나 국회를 박차고 나가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해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일하고 싸우고 논쟁하라고 국민들이 뽑아주고 많은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건데 국회라는 그 공론과 토론과 투쟁의 장을 스스로 팽개치고 더더욱이 17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이 국회의 장을 더군다나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서 국회의장을 그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은 그 누가 그걸 제안했는지 모르겠죠. 대단히 잘못된 그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나마 하루 만에 그것을 번복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상황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박강원 원내대표가 독자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 전수석 말씀대로 박강원 원내대표 잘 아시죠? 잘 알죠. 예. 박강원 원내대표가 저렇게 황당하게 상임위 보이콧 결정했다가 하루 만에 뒤집을 그럴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회자니까 더불어민주당 내부 사정은 잘 모르지만 뭔가 더불어민주당의 강성 기류들이 흘러가서 그게 지금 이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막 우왕좌왕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당장 그 이재명 대표를 강력 지지하는 제명인의 마을의 그 이 회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 전원에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에게 체포동의안이 오면은 부결할 거냐, 찬성할 거냐, 입장 밝혀라라고 지금 거의 이 신앙 검증하듯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상 검증하듯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못 믿을 것 같으니까 아예 본회의장을 다 퇴장하자. 이런 꼼수 전략까지 지금 대놓고 민영배 의원이 제시해놓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정상적인 정당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당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저한테는. 뭔가 외부의 강력한 그 동원력을 갖고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이 강력한 그 팬덤이 당 밖에서 당을 흔들고 있고 당 안에서도 보면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로 구성되어 있는 지도부가 강성으로만 가고 있고 그나마 원내대표 박강원 대표가 선출됐을 때 조금 균형을 잡을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어제 오늘 벌어진 이 정말 이 해프닝을 보면 아니 상임위 이 보이콧도 말이 안 되지만 이걸 하루 만에 취소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또 전혀 얘기되지 않았던 그 한도수 총리 해임 건의안이 갑자기 막 뜬금없이 나오고 또 이게 또 강행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170석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겠다 그러면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제적 과반이면은 해임 건의안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해임 건의안을 10번을 통과시켜도 이거는 건의에 불과한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무런 법적 강제를 주지 않거든요. 이런 걸 빤히 알면서도 계속해서 강성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걱정스럽고
이게 여야가 어느 정도 합리성을 갖고 균형 있게 밀고 당기고 하면서 의회 정치 중심으로 국정을 풀어가야 되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면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정당인 것 같이 저한테 보이기 때문에 매우 걱정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왕좌왕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국회의원들도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찰의 체포동의안 이 제출 시기 그리고 이 발부 시기 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시기 이런 것들이 민주당 의원들을 극대노하게 극도로 분노시킨 그런 결과여서 이것이 상임위까지 국회를 전면 중단하고 이 강력하게 투쟁하자라는 분기탱천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잠시 이 감정에 휩싸였다가 분기탱천한 감정에 휩싸였다가 현실적으로 이 냉정을 조금 되찾으면서 이게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하루 만에 상임위 보이콧을 철회했다 이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제가 해석을 합니다. 예, 뭐 결은 다릅니다만 그래도 바람직한 방향의 어딘가에 대한 부분은 뭐 이번 주제에 관해서는 두 분이 같은 의견을 이루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젠 이 소식도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 어제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이 혐의가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서를 증명해준 이 혐의였는데 일단 대법원 판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여쭤보죠. 예, 우리 지금 뭐 사실 뭐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취임한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특히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이심대로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심대로 가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예상대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강욱 의원이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의 이 사법 제도나 수사의 어떤 관행 자체가 한 것과 안 한 것, 본인이 한 것과 안 한 것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을 당사자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피의자가 해명하기가 그래도 난데 안 한 것에 대해서 해명하기는 소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번 최강욱 의원도 예. 안 한 것에 대한 소명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고 그런 것이 그대로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사실상 영향을 주고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마찬가지 질문 드리죠. 예, 만시지탄 이거 사필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최강욱 의원의 유죄 확정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한 가지만 제안드리고 싶어요. 결국 한 3년 6개월 넘게 자격 없는 사람이 국회의원을 했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국회의원 자격도 없는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면서 세비 비롯해서 온갖 정부 지원 다 받고 그리고 입법에도 곳곳에 개입을 했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행법상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저는 내년 4월로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 제가 제안하고 싶어요. 일단 억울한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의원직 일단 정지시키는 게 맞다 싶어요. 기소가 아니라 1심입니다. 1심 유죄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유죄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97% 가까이 됩니다. 1심이 유죄면 2심도 거의 유죄가 되는 확률이 그 정도로 높고 2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대법에서 확정되는 게 거의 10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1심 유죄가 나오면 일단 의원직 중단시키고 세비 중단하고 입법 활동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 본인이 답답해서라도 2심 빨리 할 거 아닙니까? 진짜 억울한 사람은 2심, 3심에서 이것이 다시 무죄가 되거나 뒤집어지면 다시 복귀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놔두니까 결과적으로 3년, 4년 만에 유죄가 났는데 이미 이 사람은 4년 내내 국회의원 해먹고 4년 내내 울산시장 해먹고 그리고 그만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이 사법적 지체 이걸 이제 사법부에서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정의는 시적절하게 이루어져야 진짜 정의지. 정의가 분명히 있는데 한 3년 있다가 그게 정의다. 그러면 3년 동안 부정의가 횡행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법부의 재판 지체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입법부 차원에서도 그런 보완 장치들을 생각해 볼 때가 됐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죠. 오늘 이 시간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고성국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